안녕하세요. 이번 주말간에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가 인텔을 밀어내고 다우지수에 새롭게 편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AI 패권을 잡은 엔비디아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블루칩 주식들만 포함되는 다우지수에 들어갔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반면 PC 시대의 제왕이었던 인텔은 AI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한 세대를 버티지 못하고 25년 만에 다우지수에서 퇴출되는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인텔은 1999년 반도체 기업 최초로 다우지수에 포함되었고, 한때는 인텔이 세상을 지배하던 영광의 시기도 있었는데 참 기술의 진보는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도 걱정되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제 다들 어딘지 짐작이 가시죠? 오늘은 엔비디아와 하이닉스가 잘 나가고 인텔과 삼성이 못 나가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매일 유익한 경제금융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 하이닉스, TSMC라는 강력한 삼각 동맹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물론 그 누구도 우리는 동맹이다 라고 공식으로 인정한 적은 없고요. 그냥 GPU, HBM, 파운드리에서 가장 잘하는 셋이 뭉치다 보니까 어벤져스처럼 같이 움직이는 건데,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주최한 이 SK AI 서밋 행사에서 최태원 회장이 연설을 하고, 젠슨왕 엔비디아 CEO랑 웨이 저자 TSMC CEO는 영상 편지로 화답을 했거든요. 또 엔비디아가 하이닉스한테 HBM4 공급을 6개월 당겨달라고 했다는데,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가 해달라는 대로 다 맞춰주는 것보다 적당히 밀당을 하면서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개발과 양산을 완료해놓고 삼성전자가 따라붙는다 싶을 때 차세대 기술을 공개하면서 찬물을 끼얹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AI 3인방이 잘 나가는 반면에 인텔, 삼성, AMD는 넌 AI 3인방으로 동병상련을 겪고 있는데요. 물론 이 회사들이 AI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원래 반도체 업계는 1등이 아니어도 2등, 3등까지는 그래도 먹고 살만 했는데, AI 반도체 시장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의 시총 격차는 좁혀지고 있고, 인텔은 엔비디아한테 다우지수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고, AMD는 TSMC에서 번호표도 제대로 못 뽑는 암울한 상황인데요. 역사적으로 기술 기업이 한번 뒤집히면 다시 뒤집은 솔레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 이 위기를 풀어나갈지 걱정과 기대가 반반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회사들이 AI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을 두고 일각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나 오픈 AI, 엔스로픽 이런 회사들은 지금 막말로 엔지니어들을 갈아서 AI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정해진 시간만 어떻게든 채우면 되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게 52시간 근무제가 없으면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함부로 폐지하긴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연봉 1억 원 이상 되는 고액 연봉자들이나 AI, R&D를 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예외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어떨까요? 엔비디아는 압력솥 근로 문화로 유명한데요. 새벽까지 연장 근무를 하고 주말에도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이 압력솥처럼 엄청난 압박을 이겨내면 달달한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성과 중심의 보상을 통해서 몰입을 유도하고 있는 건데요. 엔비디아의 이러한 근로 문화는 AI 반도체에서 빠르게 성과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독특한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집중된 환경은 스피드가 생명인 AI 연구와 개발에서 결과물을 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삼성의 전설적인 경영자들도 예전에는 야전 침대 깔아놓고 24시간 밖에 나가지도 못한 채로 디램을 개발했다는 이야기를 영웅담처럼 얘기하곤 하죠. 요즘은 상상하기도 힘들고 이런 얘기를 하면 괜히 꼰대 소리를 들어서 그분들도 쉽게 어디 가서 말을 꺼내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엔비디아는 RSU라고 우리말로 하면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스톡 옵션이랑 비슷하긴 한데, 스톡 옵션은 옵션이라서 주식 가치가 행사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휴지가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RSU는 어느 정도는 보장된 가치가 있는 셈이다 보니까 근로자들도 훨씬 더 선호하는 보상 방식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워낙 인재 쟁탈전이 심하다 보니까 회사의 가치 성장과 개인의 자산 성장을 함께 도모하도록 하는 이 RSU란 제도가 유행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RSU나 스톡옵션 같은 보상이 자리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보상에 대한 인식 차이 때문인데요. 젊은 세대들은 회사보다 자신이 더 길게 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회사가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인식이 사라지면서 장기적인 보상보다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대기업에서도 주식 보상보다 성과급 같은 일회성 현금 보상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재벌이라는 특이한 경제 구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율 희석 우려로 주식 보상을 도입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스톡옵션을 통해서 주식을 나누게 되면 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고 경영권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RSU를 도입한 한 재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자녀에게 지분과 경영권을 승계하는 용도로 활용되면서 RSU의 본래 의미가 사라지고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52시간 근무제를 폐지도 못하고 주식 보상도 하지 못하고 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삼성만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이닉스를 보면 또 이게 시간만의 문제도 아니고 보상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삼하삼, 하삼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삼하삼은 삼성에 있다가 하이닉스로 갔다가 삼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말하고 하삼하는 그 반대를 뜻하는데요. 원래는 삼성이 탑티어 기업이다 보니까 삼하삼이 일반적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하삼하가 점점 대세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인 입장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삼성보다 보상 체계나 조직 문화가 좋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보상 체계보다 진짜 중요한 건 조직 문화의 유연성과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시간 동안 자리만 지키면 돈을 받는 것보다 1시간이라도 집중해서 끝내면 같은 보상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적으로 활용하거나 또 다른 프로젝트에 도전해서 여기에서도 성과를 내면 보상을 추가로 받는 것이죠. 그냥 편하게 있다가 시간 되면 집에 보내주는 게 유연한 조직 문화가 아니라 정해진 틀을 벗어나서 자신만의 퀘스트를 찾고 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조직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이 기술 경쟁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근로시간과 보상 체계의 변화를 줘야 할 텐데 앞으로 개개인마다 다르게 적용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지금 10만 명, 반도체 쪽만 해도 수만 명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누구는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받고 싶고 누구는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받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 이건희 회장의 명언이 자꾸 떠오르는데요. 사람이 개성과 속도가 다 다른데 더 귀하고 싶은 사람은 더 귀하면 된다. 심지어 요즘 말로 월급 루팡을 할지라도 제발 남의 뒷다리만 잡지 말라는 이야기가 오늘따라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회사와 개인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정착하게 되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경제, 금융, 투자를 공부해 나가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